오늘의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절대전략 토마토 투자클럽 문서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분위기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먼저 한 줄 평 해주시죠. 네, 오늘의 한 주 평은 비교적 안정적인 환시장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설명을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지난주 목요일 날 이 절대 전략 시간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드렸었죠. 지금 요 차트가 보이시면 빅스 지수를 보면서 제가 이 빅스 지수 시장에 큰 리스크가 없는데 지수와 이제 반대로 빅스 지수가 이 시점이 이 시점이었죠. 요 시점. 그래서 빅스 지수가 올라가고 있다. 지수와 다이버전스가 나와서 좀 불안하긴 하다. 물론 이 빅스 지수가 올라가는 것만으로 사실 뭐 시장이 급락한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아무래도 빅스 지수는 지수의 후행성이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건 조그만 이슈에도 크게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금요일 날 그 이후에 급락이 나왔어요. 실제로 급락이 나오고 빅스 지수도 지금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시장에 이제 불안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차익 실현 욕구가 아주 강하고, 그 다음에 워낙 지금 현재 시장이 자체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특히 뭐 뉴욕 증시는 알고리즘 매매가 워낙 성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변동성이 좀 조그만한 이슈의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빅스 지수를 좀 뭐 주의 깊게 항상 좀 보고 있는데, 어쨌든 이 이슈 이후에는 그 다음에 다시 또 빅스는 다시 원위치로 급락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뉴욕 증시의 이런 단기적인 급락세는 좀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때도 제가 이제 이야기를 많이 봐야 됐던 게 환 시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수도 그렇고 그다음 빅스 지수도 이렇게 급등락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신 것처럼 호주 달러, 그다음에 뭐 대표적인 안전자산이라 볼 수 있는 엔화, 그리고 뭐 유로화, 전반적으로 다 안정감을 찾고 있습니다. 뭐 달러화 역시도 한번 좀 급등이 살짝 나오나 싶었지만 최근에 다시 좀 안정화를 찾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한 시장이 좀 비교적 안정적이다라는 거는 시장의 중심 이슈가 틀린 건 아니라는 거죠. 즉 유동성과 관련된 뭐 악재가 나온 건 아니고 그쪽에 관련된 노이즈가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장의 추세가 이번 급락을 인해 가지고 뭐 추세가 바뀌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전히 추세는 계속 우상향한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다만 뭐 제가 요즘에 계속 강조드리는 것처럼 변동성은 클 것 같습니다. 지금 빅스 지수에, 물론 빅스 지수가 지금 현재 급락은 하긴 했지만 빅스 지수라는 건 단순히 지수대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게 변동성이 커지면 또 안 되거든요. 변동성 지수가 변동성이 커진다. 이거 자체도 굉장히 좀 시장에는 그렇게 긍정적인 시그널은 아니기 때문에 항상 지금은 좀 대응을, 제가 이걸 거의 한 달째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은 내가 매매가 좀 서툰 분이나 매매의 텀을 한 달에서 두 달 정도로 좀 짧게 가지고 가시는 분들은 한 11월 달까지는 쉬시는 게 맞습니다. 10월 달까지 쉬시고 11월 달 그 미국 대선 결과 보고 나서 좀 들어오시는 게 맞고요. 조금 더 좀 매매가 좀 적극적이신 분들, 좀 매매 좀 잘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이제 아니면 뭐 그 매매 투자 기간 자체가 한 1년 이상 좀 긴 분들은 오히려 지금 시장은 꽤 재밌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뭐 시장에 참하셔도 상관이 없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시장 전반의 흐름, 뭐 빅스 지수라든지 환 시장의 움직임에서 뭔가 좀 앞으로의 시장을 전망해 볼 수 있을 만한 힌트를 보셨는데, 그러면 업종별로도 그렇고요. 요즘에 종목 돌아가는 게 굉장히 빨리 급변해서 의미를 둘 수 있을 만한 체크 포인트들, 뭐 업종이라면 업종, 종목이라면 종목 몇 가지만 짚어주세요. 네, 뭐 사실 요즘에 확실하게 테마주가 좀 빠르게 순환이 됩니다. 한때 2차 전지가 굉장히 강력했다가 그다음에 뭐 5G로 넘어왔다가 그다음에 뭐 지금 요즘 같은 경우는 뭐 그린 뉴딜 쪽이 지금 가장 핫하죠. 뉴딜 관련, 한국판 뉴딜 관련 쪽이 가장 핫한데 그 두 축이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입니다. 그래서 뭐 풍력 관련주, 그다음에 5G 관련주들이 장 초반에 강했는데요. 근데 이제 이거는 좀 조심은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풍력 관련, 특히 오늘 뭐 최근에 가장 강력한 이제 풍력 관련주를 보면 제가 그 주식학 개론에서도 5월 달부터 이거 관심 가지셔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급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세를 연연하지 말고 산업적인 흐름은, 풍력은 확실하게 실체가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회사들 지금 수주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물론 올라오는 이유는 우리나라 이제 뉴딜 펀드 쪽을 조금 더 이제 포지션이 좀 두다 보니까 많이 들어온 것 같은데요. 지금은 뭐 저는 여전히 10월 달까지는 풍력은 좋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이제 들어오실 분들은 좀, 좀 기민하게 대응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급등하는 걸 좀 따라가는 것보다는 급락할 때 급락할 때 오히려 저가 매수를 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단순히 테마로 엮는 거는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바탕되지 않는 종목들은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좀 바탕이 되고 그 다음에 풍력을 우리나라만 하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다른 쪽도 풍력을 많이 합니다. 물론 근데 다만 우리나라가 조선 기술이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이 구조물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굉장히 기술력이 우위에 있어요. 그래서 그쪽 관련 부분에 경쟁력도 있고 실제로 수출이 나오는 이런 종목들을 좀 집중하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뭐 삼성전자 그 수주 관련 이슈가 나오면서 5G들이 장 초반에 좀 강했어요. 지금은 또 약간 윗꼬리를 좀 달고는 있는데 뭐 5G는 뭐 제가 계속 또 강조드리고 있는 거죠. 이제 시작입니다. 제가 이 더 마스터 시간에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제 미국의 주파수 경매가 마무리가 됐어요. 그리고 나면 이제 발주 소식이 나올 거라 그랬죠. 그 전까지는 다 비밀입니다. 발주와 관련된 비밀인데 이제는 이제 발주가 이제 다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경매가 이제 발주 소식이 나옵니다. 뭐 삼성전자 바이오진 8주는 이제 스타트고요. AT&T라든지 T모바일도 이 정도 규모의 투자를 할 겁니다. 수주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삼성전자는 미국 내에서 한 5년 동안 20조 정도의 수주는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 정도면 그다음 에릭슨이라든지 노키아도 이 정도 급의 수주는 나온다라고 본다면 그렇다면 5G 수주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봐야죠. 누릴 때마다 매수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관심 섹터도 현재 국면에서 관심을 꾸준히 가져가 봐야 되는 쪽도 신재생하고 5G 이렇게 보시는 거세요? 네, 맞습니다. 그 풍력주는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굉장히 좀 위험하게 보이기는 한데요. 사실상 급락에는 가격적인 면에서 급락이 나오면 충분히 들어가 볼 만한 섹터들이 많습니다. 뭐 제가 오늘 주식학 개론을 통해서 저희가 이쪽 관련 이야기를 한 번 더 할 거거든요. 저희가 주식학 개론에서 풍력을 벌써 한 4번 정도 한 것 같은데요. 오늘 한 번 더 할 겁니다. 그래서 그쪽 관련해서 실질적인 이제 매출이 있는 종목들은 오히려 급락을 이용해서 매수를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5G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보분들이든 고수분들이든 그냥 마음 편하게 계속 모아가도 되는 섹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서는 바닥권에 있었던 경기 민감 섹터라든지 뭐 이렇게 돌아가면서 오르는데 이런 순환매에 신경 쓰지 말고 계속해서 그 말씀해주신 2개의 섹터 위주로의 대응 전략을 좀 주시는데요. 그러면 추가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시장에 약간의 좀 빈자리가 그러니까 어제 좀 급등했던 종목군들이 쉬어가는 가운데 오늘은 IT 쪽으로 살짝 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IT주들 특히나 오늘 가는 비메모리라든지 아니면 휴대폰 관련된 종목군들 이쪽에 대해서는 어떤 투자 의견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반도체 쪽도 좋게 봐요. 지금 중국발 이슈도 있고, 그 다음에 그거 아니더라도 사실 하반기에 D램 쪽의 메모리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감은 있는데, 누구나 다 알고 있죠. 어차피 내년에는 업황은 개선될 거라는 거고, 그 다음에 2021년은 반도체 사이클상 투자가 굉장히 많이 되는 시점이잖아요. 그럼 지금 구간에서 당장의 급등 추세적인 아주 강력한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내년 아니면 올해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를 기대하고 만약에 매수를 한다면 확실하게 반도체는 포트 내에 가지고 있는 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반도체 매수도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장에서 지금 수급이 약간은 좀 변하고 있거든요. 유가증권 시장에서 그동안에 좀 상승을 이끌어왔던 개인 쪽에서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 금융투자하고 연기금을 중심으로 해서 매수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 시장에 좀 힌트를 찾아보자면 어떤 해석이 가능할까요? 최근 들어서 이제 수급을 보면 그 느낌이 오죠. 개인들이 굉장히 이제 선수들이 많아졌구나라는 느낌이 많이 옵니다. 근데 사실 저기 개인 수급에 순수한 개인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사실 1인 계좌들도 대부분 다 그 개인 수급으로 잡히는 거고, 그다음 흔히 말하는 부티크 이런 계좌들도 다 개인 수급으로 잡히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개인 투자자들 분들 보통 보면 또 받을 수 있는 정보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또 스마트해졌기 때문에 단순히 개인들의 수급이 빠지고 들어오고에 대해서 의미를 많이 부여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최근 들어 개인들이 좀 단기 초반에 들어왔던 동학개미들 같은 경우는 좀 하나 사서 좀 밀어 올리고 조금 더 끈질기게 들고 가는 쪽이 많았는데 최근 들어 개인들의 투자는 오히려 금투 같은 느낌이에요. 프랍팀에서 매매하는 것처럼 좀 단기적인 매매를 많이 하거든요. 확실하게 지금 외국인들은 공매도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적극적으로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액티브 자금들은 거의 안 들어온다고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와 관계없는 그러니까 패시브 자금들, 인덱스 자금들은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지금 한 발 이제 수급에서 발로 뺐다고 봐야 되고요. 그럼 결국에는 기관과
그다음에 개인들의 공방전인데 지금 기관은 개인 모두 다 지금 이제 뭐 단기 매매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최근 들어 기관들이 좀 많이 뺐잖아요. 근데 그 물량을 개인들이 받아줬고 이제 조금 더 수익 실현하니까 또 이제 기관이 그 물량을 또 받아가는 것 같고 서로 그냥 핑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트레이딩에 좀 이쪽 이 주체들이 좀 집중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수급을 보면서 어느 쪽을 따라가자, 뭐 어느 쪽이 파니까 오늘은 좀 보수적으로 보자 이런 판단은 이제는 좀 힘든 상황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주체적으로 네. 어떤 주체에 의해서 밀어 올리는 건 아니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